난 아직도 괜찮아요. 더 가봐요. 위대하고 위대하신 끝내주게 황홀하신 구씨가 조폭이었든 아니든 이 드라마 괜찮아요. 더 가봐요. 전도하는 마음을 추천하는 본격 추앙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이 드라마가 후반으로 넘어오자마자 구씨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을 태세입니다. 업소를 운영했던 구사장, 백사장에게 테러 당할 뻔했던 구씨를 구해낸 건 창희와 미정이. 구씨가 동거했던 여성은 백사장의 동생이었고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만든 구씨를 복수하겠다는 빌미로 구씨의 업소를 접수해버린 백사장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정이가 스스로 구씨와 사귀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해버렸네요. 이런 급전개를 한 회에 다 볼 줄이야. 엄마의 물음에 답한 말이지만 축구를 보고 있던 아버지도 다 듣고 있던 터. 백사장과 구씨가 만나는 모습에서 과거 구씨가 잘나가는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갑자기 싱크대 사업 괜찮다며 사위에게 물려줄 듯한 워딩을 보여줘서 속으로 참 웃었네요. 어쩌면 미정이보다 구씨가 떠나는 걸 더 힘들어할 게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느릿해도 대사의 숨은 뜻을 찾아보게 되는 드라마였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대사를 다시 들어봐야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구씨와 동거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미정에게 밝혔다는 점이죠. 백사장의 여동생은 구씨에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 불행했던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 불행이 우울로 이어지고 구씨 역시 지겹도록 그 여자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씨는 추락 후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떨어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으라고 종용했죠. 하지만 결국 추락의 3분의 2 지점을 택한 동거녀. 그런 고백 후에 구씨는 추앙을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미정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대뜸 언제 추앙했냐며 싸늘하게 대하는 미정. 그런 미정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헛웃음을 내보이죠. 그래도 괴로웠는지 다시 술을 대는 구씨는 천성부터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죠. 기르던 개도 죽었을 때 벌겋게 몇 날 며칠을 지냈는데 애정없던 동거녀의 죽음에 술로 애도하고 강해 보여도 닥쳐오는 불행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행복의 사이즈를 줄여왔던 구씨. 이 구씨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었지만 미정이는 구씨가 무서울지는 몰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해방일지에 쓴 자신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다짐을 하죠. 좋기만 한 사람,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쭉 좋아하겠다고 했으니 미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버려진 들깨처럼 터전을 잡는가 싶었던 구씨가 다시 방황하는 모습을 보자 구씨의 뒤를 따라가고 붙잡게 되겠죠. 예고편에 구씨가 업소를 찾아가는 장면이나 당미역이 아닌 미정의 회사 앞까지 가서 미정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니 미정의 계속되는 추앙에 대한 보답으로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가려는 구씨의 의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려 할 것 같습니다. 손석구 배우의 말에 따르면 후반의 관전 포인트는 아직 나오지 않은 배우들이 긴박한 상황과 색다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거라는데요. 구씨의 과거 해상신에서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번 9화에서는 유난히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미정의 귀갓길을 책임져주는 구씨. 길바닥에 죽은 새를 보지 않도록 자리를 바꿔줄 때 구씨의 매너에 반할 줄 알았는데 미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은 새 뒤집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길바닥 로드킬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얘기하죠. 족제비가 먹다 버린 쥐머리, 물통에 빠진 다람쥐, 개구리 찍찍, 어휴. 음료를 쭉쭉 빨아먹으면서도 잘만 얘기하는 미정과 달리 의외로 비위 약한 구씨 표정이 재밌었는데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구씨는 동거녀의 추락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래서 길바닥에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손톱일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기이한 것 같다며 인조 손톱을 보고 혼잣말하는 미정. 여자의 시신을 본 것 같다는 말이 오싹하게 느껴지는 건 동거녀에 대한 떡밥 아닐까요? 미정은 마음의 소리를 뱉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창이나 기정이 못지않은 다말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괴이한 말을 했어도 머릿속에 있던 얘기를 그냥 하는 자기가 사랑스럽다고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줘야 하는 피곤한 말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추악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하필 로드킬과 손톱 그 말들이 구씨의 과거를 지배하는 고통, 추락한 동거녀와 연결도 있죠. 또한 트럭에 낡아빠진 벨트 때문에 자네들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하필 그때 동거녀의 오빠 백사장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된 것도 지긋지긋한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 추락을 선택한 동거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마련된 복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백사장을 만나고 온 후 정전에 놀라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구씨. 그러나 침입자는 응감하려운 창희.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혼자 살면서 비데 쓰는 남자를 추앙하죠. 팬티를 더럽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은 이야기를 구씨가 들어줘야 할 땐 본능적으로 흉기를 다시 들고 싶었겠지만 참습니다. 왜냐면 인사불성된 창의가 아니었다면 같은 전철을 탄 미정이 내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말을 못 듣고 오이도역까지 갔다면 구씨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창의는 다말증 환자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창의가 다정한 목소리로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데 우리 둘이 뭘 하기로 예정된 사이일까요? 라고 하죠. 다음 예고편에 보면 승진에 미끄러지고 같이 미끄러진 정선배와 또 끼리끼리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껏 부드러워진다는데 창의에게 없던 욕망도 채워주는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씨가 창의에게 아버지도 못해준 자금을 대주는 걸까요? 이러다 구씨와 미정, 창의, 추앙 삼각관계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덜컥 백수로 진행이 되는 모종의 일이 바로 구씨의 제안인 건지는 18을 보면 알겠지만 창의가 깃발 꽂을 때를 찾기만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기정은 태훈에게 장렬하게 고백한 후 잘 극복하고 있죠. 아파했을 기정이를 생각하고 태훈이 남긴 문자 덕분입니다. 비록 성당에 다녀와서 쓴 은혜로운 문자라도 품격 있는 양반 태훈의 진심을 담은 얘기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까여도 양반한 대가에서 배운 게 많은 기정.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의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러다 삼각관계 가는 걸까요? 왠지 기정이는 태훈이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태훈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자신을 제어하며 묻고 답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마다 부산해지는 몸. 기정이답습니다. 기정에게 스며드는 태훈은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 같죠. 기정에게 보낸 문자를 하나하나 지우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해방일제에도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펜으로 쓱쓱 지웠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기정의 추앙이 태훈에게 가닿고 태훈도 기정에게 추앙하면서 해방의 문을 여는 날이 어서 오길 빌어봅니다. 그런데 9화에 안 보였던 유기견 두한이는 10화에 나오겠죠? 카페 모임이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두한이의 짝사랑도 해결돼야 할 텐데 말이죠. 전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하는 구자경과 연미정의 본격 추앙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